자, 아까 미분공식 1 가장 기본 공식 했고, 제가 접근할 때도 미분공식 했는데, 이 정도는 유나는 이과니까 더 외워주시면 좋죠. 미분공식 2 이렇게 조금만 써볼까요? 미분공식 2. 자, 미분공식에 어려우세요? 시작할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미분공식 2는 국가만 배우는 공식도 좀 볼 거예요. 먼저 고배미분 하나 봅시다. 고배미분 필요하니까 그래요. 고배미분 공식 뭐냐면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각각 미분이 안 되고요. 얘를 미분해 주면 이렇게 돼요. 곱해져 있는 거 하나 미분하고 그냥 곱하고, 아까 미분했던 거 냅두고 곱했던 거 미분해주고, 이 공식 하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요. 하나 외우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뭐 이과 것도 좀 집어넣긴 하겠지만 필수. 이거에 대한 예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번 y는 x의 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곱하기 x의 5승 x의 3승 10x를 미분하시오 라고 했어요. 물론 다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지만 위의 방법을 써서 미분하는 거 해보세요. 전개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미분은 막 전개해서 식정리하는데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다 값 집어넣어서 찾지. 미분만 한번 해보세요. 정답시는데 할 수 있겠는지. 네,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먼저 미분하면 3x의 제곱 익숙해져야 돼. 마이너스 1된다. 3 사라지고 얘는 그대로 곱해요. 더하기 아까 미분했던 얘는 그대로 두고, 이게 처음 연습이야.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적분도 배워서 미분하고 적분이 헷갈리면 딱 좋아요. 처음에 헷갈릴 수 있거든. 이게 고배 미분입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 고배 미분이요, 하나가 더 있어요. 2개짜리가 아니고요, 3개짜리도 있어요. 자, y가요, fx, gx, hx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 미분하고 2개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가운데 거 미분하고. 약간 이과 성향도 있지만 알아보선 없기 때문에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했죠. 이거 고배 미분이라고 해요. 세개 곱해져 있는 거. 자, 외워보세요. 미분하고 적분 갔으니까 이과 미적분도 설명 또 해야 되는데, 너 학통때 했으면 우리 애들 학통만 했거든. 이 3학년 때 이제 죽는다. 너 과학 몇 %했어 이번에? 2학기 때. 잘했어. 3학년 때 2개? 아직 미리 안 했나? 3학년 때 가급적이면 진로 쪽으로 많이 가. 그게 유리할 수 있어.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거 학원 다니는 애들은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는 거 있거든. 진로할 때 진로 쪽으로 많이 가라고. 그게 좀 편하다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예가 하나 볼게요. 얘 2. y는 얘는 간단하게 보죠. x제곱 2 x의 세제곱 더하기 5x
x 플러스 100. 자, 얘를 요거에 준해서 정리하지 말고 시정리하지 마시고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짜리 볼까요? 얘를 미분하면 얘 먼저 미분하니까 2x 요거를 일시간 잡아주세요. 수는 참 많아요. 가운데 거 미분하니까 3x 제곱이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x에서 5x 이게 나왔으면 어쨌든 지금 여기서 두 문제가 완벽하게 실수 없이 됐으면 미분은 이해된 거야. 일단 완벽한 거지? 미분은 이해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울게. 자, 고비 미분 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은 이과 과정이긴 한데 우리 알고 지나갑시다. 근데 그 미분 공식 다 끝났어요. 이제 미분의 실제 쓰임새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은 조금 상위 버전. 합성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은 약간 이과 과정인데 우리는 알고 지나가죠. 자, y는 f라는 거 안에 gx라는 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을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설명대로 속미분이라고 해요. 안에 거 끄집어내서 먼저 미분해. 그 다음에 통째로 미분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안에 건 그대로 써줘. 이거 적분할 때 한번 보여줬었고, 이게 약간 이과 쪽에 가깝지만, 이걸 알아둬서 손해볼 거는 전혀 없거든요. 일단 빨라지고. 손해볼 거 없고. 내신은 좀 이용하는 게 나올 수 있고, 수능은 좀 빼긴 하지만, 알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더 볼게요. 얘 원투 y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저번에 했었을 거야. 이거의 식성을 미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배웠으면 못해요. 이걸 어떻게 몇 번 정리할 거야? 도전. 누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x 안에 얘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그치? 도전.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야 되는 난딱 해주시. 그 중에 한 장에 4번짜리 주면 감정 다르지 않니? 똑같아? 유나야? 좀 좋지 않아? 조금만 좋다고 해줘. 어거지 누구야? 영혼 표정. 좋아요. 수면 좀 다르지 않니 느낌? 오케이, 고마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드릴게요. 이 안에 거 먼저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x의 고순 더하기 3 곱하기 얘를 x처럼 치면 x의 10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10 내려오고 약간 이과 쪽이니까 만약에 저는 문과인데 굳이요 하면 또 돼요. 근데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내가 로피타이라는 걸 쓸 거거든. 그런 거 대비해서 2x의 세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승을 미분해라. 그리고 고배미분 합성함수를 같이 시켜볼 거예요. 연습 삼아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거 요거 되면 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증가 감소. 진짜 미분을 써야 되는 이유 때문에 나오는 이유들. 진짜 그것도 공중에. 과학도 얼마 안 남았네. 슬프다. 수빈이 몇 시에 일어나 아침에? 10시. 일찍 일어나는? 뭐 학교가 어디? 반가워? 아니면? 여기도 되게 시원해. 거기 시원해 학교? 그래서 그거 좋아요. 자, 안에 거 미분할게요. 그러면 6x의 제곱 더하기 5 됐죠? 그 다음에 x라고 놓고 통째로 미분하면 제곱. 물론 이과는 얘보다 더 부러운 게 나와요.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저거 한번 시켜볼게. 고배미분과 합성함수분이 동시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안 나와. 근데 이게 된다는 건 우리가 계산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꾸 시켜요. 자, 먼저 여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곱하기 x 2x 플러스 1의 5승. 자, 고배미분과 합성함수분이 같이 들어있죠?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계산법이기 때문에 시켜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배미분이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먼저 얘부터 미분하고, 자, 얘는 그대로 두고, 문득형을 미분하고 냅두고, 자, 이번에는 아까 미분했던 거 냅두고, 자, 얘 아까 미분 안 했던 거 미분해야겠죠? 안에 거 미분 2 끝났어요. 그 다음에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5, 4승. 식종은 관심 없다고 했죠? 이렇게 나왔으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해놓고 복수 꼭 해주셔서 미분 헷갈리는 거 없도록 해놓으시면 완성! 끝난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참고, 이것도 이과 미분이었는데,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이과는 외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루트 fx를 미분해야 될 일이 수투에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계산을 빠르게 하려고 multiply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이걸 배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 루트 필요에 의해서 가르쳐드려요. 이과는 필수, 문과는 선택. 아니면 단 10초라도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과는 필수, 문과는 선택. 자, 내가 y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하라고 시켰어요. 한 번 정도만 봐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미분 공식은 끝났습니다. 이거로써 다 얘기했어요. 미분 공식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게 fx인 거죠? 이 안에가 2루트 그대로 쓰고 이 안에 거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으면 합성함수와 여러 가지 미분법 이용해서 미분한 겁니다. 요거 되면 이제 끝. 자, 이제 진짜 미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식 정리, 미분이 뭐였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규율과 같은 얘기였다. 그럼 미분은 이제 어디다가 써먹을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자, 함수의 증가함수를 따져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함수를 따지겠다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미분을 배우면 여러분이 이제 못 그리는 함수가 없어져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미분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 그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고, 그 함수의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추정할 수 있어요. 보기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자, 함수의 증가함수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자, 두 가지를 여기다 쓸 거예요. 1학년 때 배웠었어야 해요. 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건 내가 뭐에 대한 정의를 쓴 거죠? 이 의미는 x1에서 x2로 x값이 커졌더니 함수값도 커졌어. 무슨 함수죠? x가 증가했더니 y값도 증가했어. 뭡니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증가한다. 증가에 대한 정의예요. 어떤 것이 증가하는데? 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면 당연한 거죠? x값이 커졌는데 y값도 어떻게 됐어요? 커졌다라는 거는 쭉 우상향 하는 거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모두 물어볼까요? x값은 커졌지만 반대로 y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가감, 이거는 미분과 상관없는 고1 때 했던 내용이에요.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증가함수, 함수함수. 또 문과 쪽에서는 이거 갖고 조합, 중복조합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으로 갖고 들어올게요. 두 번째. 거기 다 쓰셨어요? 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증가함수란 말이 들어갔으면 이건 필요충분 요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함수 이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들어가는 거 주의하세요. 겁나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 그러면 미분의 두 개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아직 감이 안 오죠? 자, 두 가지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지금요. fx가 감소함수다. 우리는 이제 증가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거예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보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함수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으면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감소함수. 양방향으로 다 성립합니다. 겁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정의죠.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 및 그림하고 실제하고 다 완일이, 딴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참고로 내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y는 fx라는 함수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세요. 3차 함수의 개형이거든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까지 제일 높은 점이에요. 제일 낮은 점. 여기는 미분에서 0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 접선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간을 봐봐. 내가 여기를 x를 a라고 했고 x를 b라고 놔둘게. 자, 여기 구간은 그래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x값이 커졌더니 y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 그룹은 a부터 b까지 요 구간이에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x값이 커졌는데 y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이건 뭐라고 해요?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값이 커지니까 y값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이걸 뭐 한다고 얘기해요?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증가함수 증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거 테스트 할 거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증가함수 증가. 이상한 거 없어? 괜찮아? 다 여기까지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잘라서 볼게요. 자, 요 점에서 접선을 내가 구해보고, 접선을 구하면, 이렇게, 이게 접선이죠. 이 기울기 뭐예요? 봐봐, 이게 여러분, 시간 줄게. 내가 요즘에서 접선 거어요, 접선.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자, 요즘에서 접선을 걷어, 접하는 접선. 자, 요즘에 접선을 걷어, 플러스죠. 요즘에 접선은 플러스죠. 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는 대0보다 어때요? 플러스죠. 대0보다 크죠. 접선의 기울기가 보니까 플러스예요. 자, 빨간색 한번 보세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이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이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 알지 얘들아?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이렇게 된 걸 마이너스라고 하잖아,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부호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까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죠.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다 왔어요. 아.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거나, 감소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거나,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거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외워서 써먹자는 거죠. 활용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다시 가볼까요? 자, 접선의 기울기 이꼬르 뭐였죠,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 이꼬르 순간 변화예요. 접선의 기울기 이꼬르 뭐였죠? 미분계수. 미분이었죠. 접선의 기울기 이꼬르 미분이었어요. 미분. 그럼 미분. 자,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즉 증가한다.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구간에서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 구간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감소한다 그러는데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이꼴 뭐예요? 미분한 거지 이 구간에서 0보다 어떻다고? 작거나 같다. 즉 접선의 기울기와 우리가 미분의 부분은 일치하죠.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의 부분은 일치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이 구간에서 미분한 것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양수 0 이상, 어떤 함수가 감소하면 0 이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럼 외울 것도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에 대한 게 꽂혀 있어야 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조금 더 하면 그것만 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죠?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될 거기 싶군요. 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또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 내용을 문제화하기 전에 또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참고 2. 이거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요 점에서 미분하면 0, 접선이에요. 접선이 그냥 이렇게 접했다. 접하는 이건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할게요. 그럼 또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뭘 표시할 수 있냐면, 자, x가 a라고 놓고요. x가 b라고 놓고요. 한 번 더 그렸어요. 그래프를 놓아서 활용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내가 표현할게. x가 a에서 미분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x축과 평행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접선이 0이라고 얘기하죠. 기울기라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요점 f'b도 0일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누구보다 작은 거죠? a보다 작은 구간. 여기서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모든 값의 경우보다 어떻게 되죠?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미분해주면 fx는 0보다 작아지겠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미분한 거예요. 자, x가 b보다 큰 구간에서 미분해주면 여기서의 구간은 다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요 점인데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우리가 요 점을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극대. 요 점을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쓰지 말고 보고 쓰세요. 자, 극대는 뭐냐면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자, 요 점은요, 요 점이 있다고 쳐봐. 요 위치. 얘보다는 크지만 얘보다는 작잖아요. 또 주변에서 크지 않아요. 근데 요 점을 봐봐. 요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얘가 제일 크죠. 얘 가까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얘 값이 어때요? 제일 크죠. 이걸 극대라고 해요. 극대는 원래 정의가 있는데 주변에서 가장 큰 값. 제일 큰 값. 그럼 주변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값이에요. 다시요. 왜 예전 극대라고 안 하죠? 얘보다 큰 값이 존재하잖아요. 주변에. 하지만 요점보다 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주변에? 없죠. 이거 극대라고 해요. 그럼 극소는 뭘까? 주변에서 어떤 값? 가장 작은 값. 자, 이렇게 써주세요. 극대 극소. 물론 이게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내용만 보고 미분에서 0되는 값들 중에서 극대나 극소가 생길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요. 미분에서 0되는 값에서 극대나 뭐가 생길 수 있다? 극소가 생길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극대나 극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의 맞아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은 좀 헷갈리겠지만,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나 작은 값을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했고, 극대나 극소를 합쳐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해보세요. 자, 주빈 발음해봐, 주빈. 읽어봐. 유나 한번 발음해봐. 이거 되게 어렵죠? 극값, 되게 어렵지 않냐?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지. 이걸 극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런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얘는요, 좀 어려워, 지금. 아직 다 설명 안 하고 하는 거라서. 일단, 요거만 먼저 보여줬으면 더 그런 거라서. 쭉 가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왼쪽에서 봐도. 쭉 가서, 오른쪽에서 봐도 미분계수가 0이니까, 요점에서는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아직 설명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야.가 0으로서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점을 보세요. 쭉 접근할 때 얘가 아주 극 들어가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입니다. 미분했을 때 값이.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갔을 때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요 맨 위에 점에서의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정할래요? 플러스로 정할래요? 마이너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첨점이라고 얘기하고, 첨점. 뾰족한 점이에요. 뾰족. 또 이렇게 뾰족한 점은,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이런 게 아니라, 첨점은 미분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예요. 미분 불가합니다. 왜 미분이 불가하냐면, 다시 들어봐.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 왼쪽으로 접근할 때 기울기는 양수야. 오른쪽에 접근할 때 기울기는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이라고 했잖아. 뭘 정할 거예요? 정할 수가 없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미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첨점이 있어요. 첨점은 다 어때? 미분이 불가능해요. 따라오셨나요? 근데 그럼 요 점 봐봐.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죠.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첨점을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 보세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이해 안 됐던 게 있는지 보셔요. 지금 되게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먼저 던졌어요. 왜냐면 계속 나올 건데 던져놓고 또 설명할 생각이에요. 자, 쓰면서 들어 선생님, 아까 이게 극대고 극소고요. 얘들을 봤더니 극값의 특징들은 미분에서 0 되는 값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미분에서 0이 안 되는데 그걸 첨점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건 또 극대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즉 극대나 극소는 미분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극값이라는 것은 극대 극소는 미분이 안 돼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디서 다루냐면 미분되는 이런 형태에서 다룰 거예요. 얘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내고 싶겠죠,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돼요. 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분해보자. 처음에 잘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그림을 보면 좀 이해되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첨점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요. 첨점 자주 나올 거예요. 첨점, 뾰족한 점. 그러면 요걸 봤으니까 또 이것도 궁금하고, 자, 오와 또는, 자, 어떤 걸 했더니 쭉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자, 요것도 첨점이죠. 왜냐면, 쭉 갔을 때 얘는 미분 기울기가 음수, 얘는 양수. 그러면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뾰족하네? 이것도 첨점. 근데 얘는요, 이 주변에서 요즘에 어때요? 가장 작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은 불가능했지만, 미분은 불가했지만, 그 첨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극소. 이것도 하나 더 첨가해 주죠. 이 미분이요, 처음엔 좀 어색한데 익숙해지잖아요. 자연 현상이어서
되게 막 확 다가와요. 그러면 너무 이게 재밌고 막 신나고 이러면 이과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거 봤는데 너무 괴로워. 이건 말도 안 돼. XX야 이러면 문과를 바꾸셔야 돼요. 미분 조건이 재밌으면 이과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재밌다고 느낀다고. 그럼 이과 맞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잘. 그러면 이과예요. 난 겁나 싫어요. 그럼 이과예요.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했고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또 참고로 제가 어떤 함수를 미분한 그래프를 좌표 축상에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미분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미분한 그래프예요. 자, 이게 x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A, B, 0대를 값은 C, 얘는 미분해서 0대를 값이구나.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밑에 좀 여백이 남아야 돼요. 해보세요. 요거 하나 하면 끝나요. 만약에 첫 요거는 끝내고 종칠게요. 끝낼게요. 그 말로 하는 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보여드려야 돼요. 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그럼요. 미분이에요. 미분. 원래 함수가 아니라 미분. 자, 여기 x축이니까 미분의 부호가 여기 현재 뭐죠? 여러분, 미분의 부호가 여기는 음수죠. 이거보다 어때요? 작잖아. 기울기 보는 거 아니야. 이 함수값 보란 말이야. y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y축도 그려볼까? y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여기 미분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미분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자, 여기 미분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여기도 마이너스죠. 0보다 아래 있으면 미분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아까 했던 거 기억해봐. 미분 부호가 마이너스면 함수가 원래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고 있어요. 미분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해야 돼요. 미분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해야 돼요. 미분 부호가 플러스면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다 됐어요. 자, 바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함수 fx예요. y는 fx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 원래 함수는 여기까지 쭉 감소했다가 0 될 거예요. 1번 합답이 0이니까. 자, 플러스죠. 그러면 원래 함수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또 0 됐어요. 자, 미분 함수가 음수니까, 여기가 부호가 음수니까 쭉 감소하다 0 됐다가 계속 감소해요. 음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원래 함수.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이 함수를 적분하면 빨간 함수가 돼요. 내가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값들에다가 0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걸 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R로 블록하면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 얘는 극대라고 얘기하고 얘는 극소라고 얘기하죠. 자, 이 함수를 접선을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플러스예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플러스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 다 있어요. 요거 이해하는 게 우리 마지막 목표. 잘 정리해놔 보세요. 근데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할 거야. 뭐 조금 이해 안 해도 괜찮아. 정리만 해놔. 네, 정리하시면 가셔도 돼요.